이제 코로나19 상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확진자 발생 195명, 지금 200명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보면은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난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2.5단계의 효과는 네. 다음 주쯤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네.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5일 정도를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되는 평균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5단계 거리두기는 이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다행이죠. 200명 아래로 갔습니다. 195명 어제 하루 1일 확진자. 이 중에 이제 국내 감염이 여전히 높습니다. 188명. 수도권이 그중에 또 다수입니다. 148명. 하지만 전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소규모로지만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고요. 지금 이게 17일 만입니다. 8월 17일에 이제 100명대에서 다음 날 200명대로 올라간 이후에 300명대 400명 찍었죠. 441명 찍고 200명 아래로 내려간 게 17일 만이다. 예, 200명 아래 100명대로 돌아간 게 이 8월 17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좀 하향 추세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만큼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방역 당국은 아직 안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방역 당국이 안심하기 이르다라고 말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감소는 아니지만 분명하게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 그리고 긴장, 특별히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역학조사관들의 헌신이 일단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잡는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고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나 소홀로 집단 감염과 유행이 커진다면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이 마음을 확 풀고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지금 100명대로 내려갔으니까 이 추세가 좀만 유지되면 단계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걸 누구나 다 바라고 있죠. 지금 2.5단계 상당히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9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는 주말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더 이걸 늘릴지 아니면 완화할지 강화할지 이게 이제 며칠 사이 결정되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라 거리두기, 그러니까 접촉을 금하고 우리가 멈춰 있어야 가라앉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방역당국 오늘 발표 잘 들어보시면 방역당국은 한 3, 4주 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전에 8월 초에는 우리가 8월 8일은 9명이었고요. 8월 초반에는 10명, 20명대였어요. 그랬었죠. 이 정도로 돌아가야 추석 명절을 좀 제대로 보낼 수 있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석에 이 민족 대이동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화된 조치를 내달라는 청원도 올라와서 4만 명 넘게 동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은 지금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아마 2.5단계 연장이냐 완화냐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 이 부분이 우려할 부분이고, 맞습니다. 또 하나 우려할 부분이 고령자 중증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신규, 그러니까 하루 만에 31명. 30명을 넘어섰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큰 수치인데요. 이 중증 환자 비율을 계속 잘 통제해서 사망자도 좀 드물게 나오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가 적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 나오지만 오늘 현재 154명입니다. 이건 어제보다 31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모자라다, 꽉 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병상이 모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민간 병원에서
병상을 차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병상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31명의 중증 환자가 늘었다는 건 놀라운 거고, 아마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치명률 자체를 보시면 50대에서는 0%대인데 60%에서는 1%대고 70대가 되면은 이 치명률이 6% 이상 가고 80대 이상 고령자는 2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망자 비중도 그런데 고령자가 너무 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발적 집단 감염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서울 구로 쪽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강남에서 맞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로 쪽에서 왜 이렇게 한 라인에서 다수의 가구가 감염됐을까? 환기구를 의심했다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아닐까 추정을 했잖아요. 네. 강서구에서는 조금은 이 원인을 지금 알 수 없는 이 경비원 한 분, 근무자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주민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데 과연 집은 안전한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아파트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우려해야 되는 소규모 교회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광화문 발이라든가 사랑제일교회 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소규모 감염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도 우려할 대목입니다. 자, 방금 그 사랑제일교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네. 퇴원하자마자 한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 16일 만에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으나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순교까지 언급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선량한 국민이 가게 문 닫고 울고 한숨 쉬고 있다. 기독교계 다른 목사 또한 막대한 피해, 반성은 차치하고 최소 미안한 신용이라도 하는 게 도리다.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정광훈 목사가 그 대국민 사과를 사실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그 부분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저는 사과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원하기 전과 퇴원하고 나서 모습이 달라진 게 어제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턱스크 때문에 또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줄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저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이 근심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정부 비난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가 뭐 위장된 이제 평화통일 정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를 쭉 나열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청와대가 격노한 게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안한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사기극 이야기하고 문 대통령에게 한 달의 말미를 줄 테니 대국민 사과하라고 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 관계자발 얘기가 나오고 오늘 정광훈 목사 측의 입장이 또 두 번째로 나왔는데 정광훈 씨라고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라고 해줘야지 왜 씨라고 불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이제 모욕감을 표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다. 정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과는 언감생심인 것 같습니다.